자, 자유민주TV 유동열 원장님 모시고 진행해 보겠습니다. 북한이 매설한 목침 지뢰가 폭발하면서 우리 장병 두 사람이 하반신을 좀 잃어버렸고요. 그리고 바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우리가 시작했습니다. 북한은 즉각 반발하면서 여기를 자기들이 포격하겠다. 그래서 지금 전방에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까지가 이어지고 있는,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상황입니다. 종합적으로 좀 전망해 주십시오. 어떻게 우리가 대응하는 것이 맞을까요? 북한이 이제 목함 지뢰 도발을 했습니다. 네. 이건 이제 그 반문명적인 테러 행위고, 더 나가서 이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이고, 이 남북 기본합의서의 그 불가침 협정을 위반한 겁니다. 이런 명백한 이제 불법 도발인데, 문제는 북한이 이 불법 도발 행위를 자기들은 안 했다라고 오리발을 내밀면서 그렇습니다. 도리어 자작극이다. 네, 대한민국 정부의 자작극이다. 자작극이라고 지금 도리어 역공을 하고 있습니다. 뭐 이러한 북한의 반응은 이미 제가 예상을 했습니다. 이 북한 이 김씨 집단의 역대 대남 테러 도발에 대해서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. 6.25 남침 전쟁도 이게 북침이고 남침이 아니라는 거죠. 칼 858기 폭파, 아웅산 폭파, 심지어는 최근에 2010년대 천안함 폭침 사건도 이것도 바로 남한측 자작극이다. 네. 라고 하는 게 이 북한 김씨 집단의 상투적인 행태이기 때문에 이걸 북한이 인정하면 북한이 아니죠. 이걸 어찌 보면 그렇죠. 북한의 저런 반응은 네. 당연한 반응이고, 저런 아주 그 반문명적인 그러한 집단이 바로 북한에서 확인해 주는 건데, 문제는 어디 있냐면 우리의 대응이 문제입니다. 자, 천안함 사건 직후에 정부에서는 북한이 한 번만 더 도발하면은 도발 원점 타격하겠다. 네. 또 지휘 세력까지 하겠다. 네. 뭐 이런 주장을 여러 번 했지만은 2010년 10월에 연평도 포격 도발 때 또 어떻게 됐습니까? 그때도 말로만 또 네. 한 번만 더 하면, 쉽게 말하면 이 종이 호랑이죠. 계속 응징하겠다고 말로만 하면서 실제로는 행동으로 못 옮기기 때문에 북한이 이미 우리 정부의 카드를 알고 있는 겁니다. 저 사람들은 말로만 응징한다 그러지 행동으로는 못한다. 전쟁 날까봐 두려워서 그렇다. 네. 라고 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 북한의 버리장물을 고쳐야 되는데, 사실 우리 정부가 이번에도 지금 대북 확성기 방송의 전면 확대라는 카드로 응하고 있는데, 네. 사실 이게 또 상당히 소극적인 방법이죠. 만약 이게 좀 제대로 되려면은 대북 확성기 방송의 확대도 중요하지만 더 나가서 민간 단체가 하고 있는 삐라날리기 있지 않습니까? 대북전단 살포. 이걸 정부 당국이 해야 됩니다. 과거에는 우리 군이 이 심전단에서 심리전단이 우리 국방부의 심전단에서 과거에는 이 삐라 전단 살포를 했죠. 네. 정부 차원에서 했는데 이 김영삼 노무현 정부에 돌아가지고 이걸 중단시킨 거 아닙니까?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간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, 이 민간 차원에서 하고 있는 대북전단 살포를 이제 우리 군이 담당해서 좀 더 계획적으로, 이 민간 차원에서 지금 날고 있는 대북전단은 실제 살포율이, 북한에 도달한 살포율이 30% 내외입니다. 그리고 실제로 북한 지역에 도달하더라도 그러니까. 북한 지역 깊숙이는 못 가는 그렇죠. 거죠.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. 그래서 네, 군의 장비가 아무래도 더 그렇죠. 훨씬 이 뛰어나겠죠. 군에서 더 좀 체계적으로 과학적 장비를 가지고 정밀하게 날려가지고, 예를 들면 평양까지도 날아갈 수 있는 이런 장비 개선을 해서 네. 이 정부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해야 됩니다. 그래서 북한이 확성기 방송도 이제 이것은 전방 지역 군인 북한군한테만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? 네. 그렇지만 이 삐라 살포라는 것은, 전단 살포는 북한 일반 주민이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된다라고 좀 주장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만약 북한이 확성기 방송 또는 이제 우리 장 박사도 전부터 주장했지만은 LED 전광판을 갖다가 네. 활용하는 방법입니다. 북한이 확성기 방송을 하거나 LED 전광판을 만약에 하면 거기를 갖다 폭격하겠다고 네. 대포로 그냥 포도를 쏘겠다라고 우리를 협박했지만은, 그때 제 기억에 남는데 우리 장 박사께서 하는 얘기가, 만약 그럴 때 확성기나 LED 전방판 밑에다가 김일성, 김정일 사진을 걸어놓으면 감히 저놈들이 거기를 그렇죠. 쏘죽할 것이다 하는 우리 장 박사의 그 아이디어를 들었는데, 뭐 그런 것을 하더라도 아주 좋습니다. 또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. 대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,
만약에 남북 간의 교전이 발생하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우리 국민을 소개하는 건데 지금 현재 네. 그 개성공단에 우리 측 근로자가 800명이 있고요. 상시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근로자가 1000명이 넘습니다. 따라서 그게 대한민국 국적의 대한민국 국민이 그렇죠. 그렇게 북한 많이 가 있는 그렇죠. 거군요. 북한 노동자 한 5만여 명이 넘고 네. 개성공단에 우리 대한민국 측 노동자가 800명이 가 있고 그 관리하시는 분들을 상주하면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. 이분까지 합치면 일일 한 1000명이 넘습니다. 네. 따라서 네. 이러한 사람들을 먼저 안전하게 대한민국으로 소개를 시켜놓고 네. 만약에 한판 붙어야지. 지금 대한민국 국민 1000여 명이 북한 쪽 개성공단에 있는데 인질로 잡혀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요. 남북 간의 교전이 네. 발생하면 그냥 인질로 잡히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까지 포함해서 우리의 의지를 보여줘야지 바로 북한이 경계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좀 그러한 점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.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그 개성공단에 상주하고 있는 우리 인력, 우리 국민 800명만 일단 소개를 시켜도 그 자체가 북한에게 보내는 하나의 강력한 경고가 될 수 있겠네요. 그렇죠. 강력한 경고죠. 아, 네. 정말 얘들이 정말 이제 뭘 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네. 느낌이 되는 거죠. 근데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북한이 도발해오면 응징하겠다 한다면은 그럼 저쪽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? 개성공단에 있는 우리 그 노동자들은 그렇기 그렇죠. 때문에 네.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 당국이 좀 확실한 입장을 취했으면 좋겠다는 거죠. 군 당국이 삐라를 날린다. 아무래도 민간이 날리는 거에 비해서는 인력이나 조직, 장비가 월등하니까. 내용도 월등하죠. 내용도 아주 네. 정말 전문적인 심리전 그 전문가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내용도 북한 주민들, 또 북한 군인들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담기 때문에 그 민간 차원에서 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를 것 다르죠. 같습니다. 예. 왜 YS 때 이걸 중단했습니까? YS 중단한 게 아니라 네. 그 김대중 정부 들어왔을 때 아, 북한을 DJ 때. 자극. 아, DJ 때 예. 중단한 거죠. 그렇죠. 네. 예. 제가 실수했습니다. 예, 네. 예. 그러니까 북한을 자극한다. 네. 또 북한 쪽에서 은밀하게 우리한테 비공식을 통해서 강력하게 이것을 중단하라고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. 그만큼 아프다는 얘기네요. 예, 이제. 그렇죠. 예. 네. 그래서 북한이 이제 다 성과를 거뒀죠. 확성기 방송도 다 끊어버렸죠. 그다음에 이제 대북 전단 살포도 끊어버렸죠. 네. 이런 뭐 LED 전광판은 뭐 말할 것도 없고. 예, 예. 네. 그런데 이 정부에 들어와서 애기봉 그 관련 것을 크리스마스 트리. 네. 그걸 또 철거하는 걸 보면은 2014년 12월입니다. 예. 작년 12월. 도대체 이게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말이죠. 북한을 갖다가 심지어로 제압할 수 있는 이러한 아주 평화적인 그런 장치 아닙니까? 네. 그걸 갖다가 우리가 제거하는 거. 그 애기봉 크리스마스 트리는 북쪽에서도 볼 수 있는 거고 거기에 이제 전기불이 번쩍번쩍 들어오면은 북한 주민들은 야 대한민국은 얼마나 잘 살면 저기까지 저렇게 전기를 켜나. 그렇죠. 그런 정말 아주 가시적인 효과가 엄청났던 시설물인데 이거를 누가 왜 없앤 겁니까? 우리 해병대 당국이 없었다고 하지만은 해병대 당국의 그 소위 그 자체 판단이라기보다는 어떤 식으로든지 국방부 당국과의 그런 교감적에서 없던 거죠. 공식 발표는 애기봉의 크리스마스 트리 철탑 자체가 낡아서 좀 위험하다 뭐. 붕괴 위험이 있다. 예, 뭐 그런 거 있지만은. 그러면 다시 세워야 맞는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대체 네. 트리를 세워야죠. 예. 그래서 아마 지금 군 당국에서도 지금 그걸 고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다시 새로운 그 애기봉 크리스마스 네. 트리를 갖다 만드는 것을. 자 이번에도 국방부는 철저하게 보복하겠다, 응징하겠다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떻게 보복했고 응징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. 매번 응징한 게 없죠. 확성기 방송한 거 그것은 응징이 아니라 대응하는 거죠. 대응. 아 그건 대응.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네. 그 비례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응징이고 네. 이것은 대응하는 거죠. 대응 차원에서 그러니까 수동적 대응이다. 그렇죠. 네. 아주 소극적 나든다는 게 대응이죠. 왜 우리 군은 대응만 하고 응징은 못하는 겁니까? 좀 대한민국을 불철주야 지키고 있는 이 군 지휘부들이 생각할 때는 좀 서운할지 몰라도 지난 10년 동안에 우리 그 군 지휘부 안에는 그 소위 그 일종의 그 평화 모드, 네. 이 전쟁은 나가야 된다, 전쟁은 공멸이다, 네. 평화로 가야 된다는 이러한 생각들이 부지불식간에
그 당시 정부가 햇볕 정책을 하다 보니까 부지불식강에 이 군 지휘부의 그러한 사장이 지난 10년 동안 그 머리를 지배하고 있었어요. 근데 이분들이 그때는 이제 계급이 네. 좀 낮았겠죠. 지금은 군 지휘부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그러한 그 10년 동안에 햇볕 정책에 물든 그 생각이 바뀌지 않고 연장선에서 네. 이 전쟁에서 되겠느냐 뭐 이런 생각으로 가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같은 강력한 응징으로 북한에 이런 도발을 갖다 막아줘야 되는데 왜 이렇게 지뢰 도발 같은 게 계속 생기냐면 천안함 때 우리가 제대로 응징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깁니다. 또 연평도 포격도 마찬가지예요. 그러니까 네. 우리가 제대로 한번 응징을 않기 때문에 저쪽에서 우리를 깔보고 있는 거죠. 뭐 이렇게 해도 별 보복 네, 못하는구나. 별 말로만 떠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북한이 이미 잘 알고 있는 거죠. 자, 근데 우리 국민들 또 어제도 뭐 세미나에서 저한테 질문하던데 현재 지금 남과 북은 이 경제적 지표나 종합국력으로 보면 통계적 수치로서는 그 체제 경쟁이 안 되고 이미 게임이 끝난 상태입니다. 대한민국이 경제로 볼 때 북한보다도 43배의 경제력이 앞서 있어요. 자, 그렇다면은 대한민국의 경제력이 북한보다도 43배 앞서 있고 모든 게 우리가 우월한데도 불구하고 유독 남북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북한에 끌려다니고 있거든요. 그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? 왜 그렇습니까? 바로 북한의 대남 전략. 네. 북한의 대남 전략에 우리가 놀아나고 있는 겁니다. 이제 북한의 대남 전략을 명확히 파악하고 이 약한 고리를 쳐가지고 우리가 응징을 해줘야 되는데 이 북한의 대남 공작에 우리가 놀아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 대한 강력한 이런 경제력과 군사를 가지고 있어도 제대로 이걸 발휘를 못하는 거죠.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그 의지, 그 최고 통치권자라든지 국방 당국자라든지 아니면 우리 국가적 내셔널 윌, 우리한테 안보를 위협하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해치는 세력은 끝까지 찾아가서 찾아가서 응징한다. 응징하겠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됩니다. 이러한 저의 주장을 저 유동열 저놈은 강정파다, 보수 꼴통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, 그런 사람들이 주의해야 됩니다. 겉으로는 이게 평화주의자고 무슨 민족주의자는 보이지만 그게 바로 반민족분자고 반문명분자고 반평화분자인데 왜 이런 평화를 파괴하는 저런 도발을 용인하지 않은 세력이거든요. 결국은. 얼마 전에 이영작 박사님이 배나 TV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햇볕 정책은 실패한 정책이다. 북한을 변화시키지 못했고 오히려 핵무기를 개발할 시간과 비용을 대준 것 같다. 두 번째는 우리는 북한을 변화시킬 힘이 있고 북한은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힘이 없는데 이거를 안 쓰는 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전략이다. 그리고 세 번째로 북한은 타도의 대상이지 대화나 협상의 상대가 아니라는 사실이 이미 증명이 됐다. 그런데 왜 우리 정부가 망설이고 있는지 개인적으로 좀 이해할 수 없다. 이런 말씀 하시더군요. 예, 일단 그 이영작 교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한 햇볕 정책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제가 이 말씀드릴게요. 햇볕 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이영작 박사가 지적한 거 말고도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햇볕 정책이 10년 동안에 우리 국민의 대북 경계심, 북한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대북 경계심과 대북관이 완전히 와해됐다. 그거는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.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. 이제 그 북한의 그 정체를 확인하고 북한의 햇볕 정책은 북한을 움직여 보겠다 실패한 정책이라는 것 외에도 우리 스스로가 좀 무장해제했다. 그 햇볕 정책이 가장 큰 문제고 그러한 햇볕 정책의 그러한 느슨한 대북관이 바로 우리 군 지휘부에도 상당히 유포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아니, 다른 조직은 몰라도 군에까지 그런 인식이 만연해 있다면은 이건 문제 아닙니까? 이번에 저희 목함질의 도발을 이 북한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아마 국방부에서 군 지휘부들이 모여서 관련 대책을 논의하는 가운데 언론 보도에 의하면 큰 논쟁이 있었다. 이걸 우리가 저기에 강력하게 대항하면 북한에게 말려드는 것이기 때문에 온건하게 대항해야 된다는 등 별의별 얘기가 나왔다는데 아니 그러면 난 이해가 안 됩니다. 아니 우리 국민이 얼마나 더 상해야 그럼 응징하는 겁니까?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다른 일반 국민이 그런 말을 해도 군이 설득을 해야 할 판에 저희 그 회의에 참석했다는 정도면 상당히 고위급 군 간부들인데 아니, 그런 군 간부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도대체 난 이해가 할 수 없는 겁니다. 왜 군이 존재합니까? 군이 존재하는 이유가 뭔지를 분명히 아셔야 할 겁니다. 그래서 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이 군 지휘부가 새로운 국가관과 역사관을 가지고
대대적인 정신교육을 받아야 됩니다. 전체 군 간부들을 갖다가 지휘관급들을 갖다가 조별로 나눠서 올바른 역사관, 국가관, 안보관을 심어줘야지. 아직도 지금 지난 10년 햇볕 정책에 그 잔재들이 머릿속에 지금 남아서 허우적거리고 있다는 것은 정말 이건 대한민국의 불행입니다. 대북 심리전 군주도로 당장 시작하자라는 말씀 정말 가슴에 와닿고요. 그리고 군 지휘관들을 대상으로 대군 심리전 요것도 우리가 한번 다독여 봐야 되겠다. 대북 심리전보다 중요한 게 우리 대내 심리전 해야겠어요. 대내 심리전. 네, 우리 군 간부들이 확고한 군인 정신으로 무장돼야 됩니다. 군이 자꾸 평화를 얘기하면 안 됩니다. 알겠습니다. 저는 지금 군이 대북 심리전을 제기해서 드론이라든가 기구라든가 이 수많은 정말 멋진 군 장비가 북한 전역의 하늘을 새카맣게 뒤덮으면서 평화적으로 비행하는 모습, 정말 상상만 해도 아주 평화로운 따스한 기분이 가슴속에 정말 스며드는, 좀 봄볕처럼 스며드는 걸 느낍니다. 그래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금방 제가 군이 평화를 얘기하면 안 된다는 말을 네.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. 군이 어떠한 북한의 도발이나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일이 퍼졌을 때 우리 군이 이러한 평화를 파괴하는 것을 갖다 인정하는 얘기를 해야지. 그 상황에서 대한민국 안보가 위협받고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침해당하고 있는데 거기서 평화를 운동한다는 것은 군의 본분을 어긋난다는 의미지. 그렇습니다. 네. 당연히 평화를 얘기해야 되죠. 이 평화라는 것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힘을 쓸 때 평화가 유지되는 거지, 힘 가지고 놀고 있는데 어떻게 평화가 유지됩니까? 계속 상대방이 우리를 때리고 압박하고 우리 사회를 파괴하는데 지켜보는 평화? 이게 평화입니까? 공산주의자가 굴복하는 것은 자기들보다 더 큰 폭력뿐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. 예. 네.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하고, 특히 휴대폰 놈의 북한 김씨 집단은 좀 이 적절한 용어가 아니지만은 그 양아치 중에서 아주 질이 낮은 양아치입니다. 네, 마적단. 예. 네. 마적보다 더 나쁜 집단이죠. 네. 예. 알겠습니다. 대남 심리전, 대북 심리전 빨리 재개하고 군이 주도해서 벌이는 심리전이야말로 북한 붕괴를 앞당기고 북한 주민의 행복을 증진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다.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. 예. 네, 감사합니다.